원조선 문화권, 뒤를 이어서 부여, 고구려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스키타의 문화권의 영향은 적어도 AD 4세기까지는 우리 민족문화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죠. 그가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리스 문화, 그리고 뛰어나지 못한 페르시아라든가 오늘날 서아시아 문화, 그건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서적인 서아시아족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말로 제국이었었고요.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즉 에게 동쪽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 이런 지역,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가 발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통용과는 달리 오히려 그리스 문화도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고 아시아 쪽에서 발달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당시 때 페르시아 제국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가 앞서 다리우스의 그리스 원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300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의 왕이죠. 그가 300명의 전사를 거느리고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낸 전투. 그게 바로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를 모델로 한 것이죠. 이 전투를 통해서 스파르타인들은 정말 세계사에 각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지휘하는 살라미스 해전이죠. 엄청난 해전이고 여기서 페르시아 연합함대가 완전히 격파가 됐어요. 제가 1994년도에 궁금해서 이 살라미스 섬까지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남해안 한류 수도 한산도가 있는 이런 지역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가 추천한 진법도 그리고 전투 방식도 거의 이순장군과 비슷하더라고요. 뛰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아테네군이 승리하고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드디어 다리우스 3세가 등장하죠. 그 전까지 그리스 세계 그리고 거기에 변방했던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부터 여기에 벗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젊은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세계사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선제 공격을 취하죠.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면서 젊은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격파시키고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가고 그가 도망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이란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박트리아까지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알렉산더의 대군들은 쫓아가고 그런 와중에 다리우스 3세는 자기의 사천경 부하에게 죽고 말죠.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군하고 결국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남쪽지에 해당하는 이런 박트리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다시 북쪽으로 가면서 오늘날 사마르칸트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트리아, 사마르칸트, 부하라, 판지켄트, 테레미즈 그리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바르 아리아 이런 지역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점령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식이 되고 거기서 발전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와중에 스키타이와 전투를 벌여 승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친김에 현재 북인도로 들어서 펀잡을 점령하고 더 내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알렉산더가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되고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스키타이, 아리안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알렉산더 그리스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서 기록이 됐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도 그들의 존재가 더 각인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기록의 아이러니이죠.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에서 뒤를 이은 알렉산더 군대에서 격파당한 이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약간 북쪽에 있었던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보다 동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마 문화와 각종 기마 습속, 즉 무기라든가 전술, 문화 이런 것들을 동쪽에 보급시키고 파급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스키타이 문화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동아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오아시스 로드와 함께 스텝 로드를 통해서 연결된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 이전부터도 이쪽에 범아리안계의 문화가 동쪽 아시아까지 온 곳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동아시아적으로 진출이 된다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부가 카스피해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약간 보이는 것이 흑해입니다. 그리고
카스피해로 들어온 물줄기가 볼가강이고요. 거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모스크바 동쪽으로 쭉 가면서 보니까 우랄 마운틴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랄 알타이예요. 이 우랄 마운틴을 기준으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그러는데 이렇게 다리우스 그리고 알렉산더가 활동한 곳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좀 남쪽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정말 엄청나게 크네요. 우리는 동쪽 끝에 있고 이 세계 최고의 육지 영토를 가진 러시아죠. 옛날 소비에트. 지금 카자흐스탄 이 전체가 한때는 소비에트 영토였으니까. 왠지 이런 지도를 보고 있으면 속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우리도 한번 이런 역사 영토를 가졌으면 아니면 현실적인 활동 영역을 가졌으면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한 집단의 심성이 되고요. 한 집단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집단을 침략하는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은 필요하죠. 우리 꽤 오랫동안 이런 의식이 강제로 잠재워졌는데 얼마 전부터 이것이 깨어나고 지금 불붙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역동적인 세계관, 역동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라든가 아니면 과정과 아니면은 의미를 부여한 채 잘못되는 것은 바라지 않죠. 그래서 오용과 남용을 견제한다면은 우리는 의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세계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유라시아 세계는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유리한 강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스키타이를 바라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촌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동쪽으로 하면 알타이 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알타이 초원지대가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면 스키타인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돼요. 그래서 한참 전성기 때 여기도 스키타인들이 활동을 했고 BC 4세기에서 3세기경에 축조된 엄청난 고분군들이 이 지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파지르 고분이에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지금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이식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이식고분군에서 산 하나를 넘게 되면 있는 곳이 이식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키르기스탄의 이식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이에요. 지금도 그런 유사성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파지리크 고분은 이 주된 담당자들은 언어는 이란계를 썼다. 그러니까 스키타이 문화인데 한편에서는 아리안이란 것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월지족이라는 얘기도 해요. 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흉노에서 격파되기 전까지는 오늘날의 실크로드 지역과 함께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사실은 그 이전에 감수성 일부에서도 엄청 활동을 했고 그 지역을 장악했고 실크로드를 개척했고 실크로드는 모든 무역권을 장악한 막강 군세력을 가진 세력이 바로 월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파지리크 문화의 담당자들을 월지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게 스키타인들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만주적인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은 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 제어는 원조선 문화권 뒤를 이어서 부여, 고구려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타이 문화권의 영향은 적어도 AD 4세기까지는 우리 민족문화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요하죠. 그러나 스키타이 세력들도 본격적인 스키타이 주력들은 BC 3세기부터 약화가 되고 지금 크림반도라고 우리가 바꿔버리고 있는 크림반도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고요. BC 1세기경에는 스키타이 강국들이 결국 정적 세력으로서는 역사에 사라지고 AD 1세기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존재들이 소멸되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스키타이라고 불려진 존재들이 활동한 것들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타이는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 종족 집단이 아니라 문화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스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일한 명칭을 갖고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시대에 각각 나타나면서 그 명칭을 차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멸망했다는 것은 정치 체제가 붕괴됐다는 것이지 그 집단의 구성들 모두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딘가를 피했다가 또는 어디선가 살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드러날 때 그들은 옛날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 스키토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키토 그레코란 말은 스키타인과 그리스인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문화를 스키토 그레코라고 부르고 스키토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고 훗날 BC 1세기부터 AD 1세기경에 스키타인들이 다시 월지인들에게 쫓겨 즉 그때는 대월지가 됐죠. 그들에게 쫓겨가지고 와서 조건 왕국들을 몇 개 건설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스키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인도세계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스키토 시베리아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지만 스키타이인들의 또는 스키타이 문화가 시베리아 쪽에 와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을 변형이 됐고 그래서 스키토 시베리아란 말을 쓰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스키토 동아시아란 말을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적어도 현재 몽골 지방, 그리고 더 내려서 만주 일대, 한반도, 그리고 현재 중국의 화북 지방들은 저는 스키토 시베리아가 아니라 스키토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이 지역과 또는 주민들에 관해서 문화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발생하고 발전한 주된 지역은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일대다. 그러나 알타이 지역도 4,000년 전에 이미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됐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주, 특히 하가점 하청 문화를 보면은 기원전 23세기경으로 보니까 4,000년 이전부터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를테면 방국, 제 용어로 말하는 힐탑 사운 시티예요. 그러니까 시티 스테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를 이해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고 다만 특정한 시기에 스키토 시베리아 또는 스키토 동아시아로 부를 수 있는 이 문화가 들어와서 만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발전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아인과 스키타이의 초기 발상지는 일반적으로 알타이 일대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서쪽의 폰틱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인들은 주로 중앙아시아 서쪽을 활동 무대로 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페르시아계 등 서아시아에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그래도 아주 미미한 부분이 되겠죠. 반면에 스키타이안 이들은 흑해, 알타이 초원,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BC 4세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서도 활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물론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키타이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키타인 문화가 온 것과 스키타인들이 직접 온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스키타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BC 4세기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키타이 문화 또는 스키타인들 이들의 혈연적 계승성은 이후에 훈으로 쓰여질 수 있는 흉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이런 훈 계통의 투르크 계통으로 계승이 됐고요. 한편에서는 더 동쪽으로 가서 분명히 투르크인들과 몽골에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 거란 계통 그리고 훗날 몽골이 강력해져 있는데요. 이런 몽골계가 스키타이 문화를 계승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강대한 세력이 되고 인류 역사에 커다란 지진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좀 혼란스러웠었고요. 듣는 학생들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주제와 소재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 제가 이 분야에 좀 공부를 하고 정리해둔 것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아리안, 스키타이, 특히 스키타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과 직접 연결됐을 만치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전제는 큰 틀 속에서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